그때 그 날씨 이세나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불청객처럼 느껴졌을 갑작스러운 비가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 요즘에는 마치 생명수처럼 아주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밖에 못 나가도 좋으니까 이 가뭄을 해소해주는 강렬한 빗줄기가 전국에 좀 시원하게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4년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볼게요.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못 말릴 무더위라는 날씨 제목으로 이 날씨가 나와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해가 쨍하고 떠 있었습니다. 기온도 대부분 지방 30도를 웃돌면서 불볕더위가 예보돼 있었는데요. 사실 이 전날인 15일에도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무려 33.6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가 1994년 더위의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94년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될 만큼 무더위가 맹위를 떨쳤는데요. 7월 24일에는 서울 최고 기온이 무려 38.4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강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난히 세력이 강했던 북태평양 기단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비도 적게 내리고 또 더운 날이 계속됐던 거죠. 1994년 한 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3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2015년 올해는 어떨까요? 지난 5월에 발표된 여름철 날씨 전망에 따르면 올해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무더위와 싸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겠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반도 생물 해외 유출 심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반도에 있는 생물들은 당연히 한반도에서 연구하는 게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해당 생물에 대한 정확한 표본을 가지고 있는 게 생물 연구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생물 표본들이 자꾸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멸종된 곤충과 어류의 표본도 해외에 있어서 연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는 씁쓸한 소식이죠. 다음 기사 넘어가 볼게요. 낙동강 농약 오염. 네, 이번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한탄강 오염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낙동강입니다. 이번에는 무단 방류가 아닌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애초에 낙동강 유역에 농약 창고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죠. 영남 사람들의 식수로도 사용되는 낙동강이 농약에 오염되면서 취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조차도 너무 뒤늦게 실시가 돼서 대처가 너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자연은 정말 하루도 조용한 적이 없는 것 같죠. 1994년만큼은 아니지만 2000년대 들어 한반도의 전체적인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어머니인 지구를 위해서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